한국화원협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기념으로 제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삼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홍은주입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은근과 끈기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철학 있는 여자 홍은주 인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생태 감수성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교육과 판매와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는데,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꽃을 만들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에선 탄소세를 내야 되거든요. 기업, 기관, 개인 고객들이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그럼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감수성 교육은요,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입니다. 자, 생태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관심하고 지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고객들이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도 키우면서 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려식물을 제공하시는 제공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꽃바구니만 만들어서 팔고 시들고 바구니는 버리는 문화가 아닌, 소비자가 일상에서 그것을 키우면서 작은 거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여기 계신 모든 꽃집들 되어야 되신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보면은요, 환경 교육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요즘 환경에 대해서 분리수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많이 참여하시고 친환경 활동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쓸 때도 재료를 쓸 때도 되도록이면 어떤 걸 쓰냐? 한번 쓰고 버려져서 지구에서 썩는데 90년, 100년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자연 분해가 되는 그러한 재료들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에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종이 화환하는 게 뭐죠? 에코예요. 왜? 생화부터 종이는 다 어떻게 돼요? 분리수거가 되고 종이는 그 다음에 생화는 썩어서 다시 또 퇴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 디자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전체 사용 시간 동안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인 어떤 그 오염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에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에코 디자인이거든요. 나무 껍질에다 그냥 소재를 써면 뭐 썩어서 그냥 다 가는 거. 그 다음에 누드 꽃다발이라고 옛날에 많이 하셨죠. 누드 꽃다발. 그리고 저렇게 나무 껍질이라든가, 이건 자작나무를 제가 아예 원통으로 된 자작나무를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구멍을 파서 제가 어버이날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재를 여러분들이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독창성이 있는, 옛날에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량 생산, 소량 판매. 왜 그러냐면 남이 가지고 남이 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독특함을 위한 그런 선물,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보냈을 때 만족감, 이런 것들이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화점에 명품 코너가 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명품 플라워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뭐다? 에코 디자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에 관심 있게 수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구니인데요. 박스로 되어 있죠? 그쵸? 박스. 그래서 쓰고 나면은 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놓으셔도 되고요. 버리질 않아요.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게 향기도 좋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뭐냐면 이거는 포인세치아예요. 이게 화분입니다. 제가 포장을 아예 안 했어요. 이게 포장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포인세치아는 잘라서 쓰면 어때요? 바로 죽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걸로 포장을 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갈 때는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포장을 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포장해서 하는 건 제가 넣어 드릴 거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또 얘만 있으면 그러니까 난도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너무 여기가 높은데 너무 낮으니까 하나의 또 볼륨감을 위에를 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 앞에는 아이비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도 그냥 화분채 넣었어요. 그래서 화분과 생화를 합쳐가지고 짬짜면처럼, 그죠? 짬짜면처럼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잘라서 조각 플라워처럼 꽃이 시들어도 화분을 여기서 그냥 제가 키워봤어요. 1년, 2년 포트채로.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크면은 여러분들 그 고객분들이 알아서 화분 가리를 다 해서 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꽃은 시들어도 뭔가 하나 남아서 내가
뭔가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는 기회, 원인 제공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에코 디자인입니다.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콤비네이션 플라워란. 이거 유리볼을 제가 많이 해요. 유리볼에다가 꽃만 꽂아서도 가고 안에다도 꽂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식물과 꽃을 콤비네이션해서 가면 꽃을 시들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노우 사파이어를 제가 많이 해요. 잘 안 죽어요. 그리고 테이블 야자는 손님들이 많이 알아. 그죠? 그래서 테이블 야자보다는 좀 이렇게 덜 본 것들, 그런 걸 좀 종류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수경이 잘 되는 식물들을 해주시면 저는 자연 가습기, 습도 조절, 공기 정화,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환경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왜냐면 이 꽃이 시들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얘만 키우면서 꽃이 보고 싶어. 왠지 올 봄에 프리자가 보고 싶네. 그럼 프리자 갖다 또 꼽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뒤에다가 그걸 써놔요. 꽃이 시들고 나면 식물만 키우시다가 꽃이 보고프면 한 송이 갖다 꽂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감성을 전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는 꽃바구니에다가 그냥 꽃을 꽂으면 바구니를 물론 쓰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상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 마크를 찍어가지고 해서 아예 그냥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우리 꽃집만의 브랜딩 네이밍이 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수국을 넣기도 하고 요거를 통째로 여기다 올려놓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딱 4개가 들어가요, 포트가. 그래서 신문지를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을 해서 쓰고요. 요게 바로 뭐라면은 에코 디자인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게 바로 요거입니다. 율마하고 포인세차 빨강색하고 이제 꽃하고 해서 넣은 게 바로 요 상자에다 한 거고요. 저 끝에는 이제 직사가 이번 어버이날 컨셉으로 해서 제가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리사이클링. 자, 한 번을 더 써보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버릴 거를 한 번 더 쓰고 버리자. 이거죠. 자, 그래서 리사이클링 하는 게 뭐냐면 이걸로 만든 겁니다. 이거 이제 뭐 시키고 나오면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요. 밑에가 평평하죠. 그쵸? 여기를 이제 종이를 붙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아시스 박스가 제일 좋아요. 그 오아시스 박스 위에 거 그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더더더더더 해가지고 그 밑에 종이에다 붙인 다음에 싹 오리시면 바로 이렇게 이런 화기가 됩니다. 율마도 화분. 포인 요것도 화분. 그래서 요 속에 이렇게 넣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꽃만 오아시스 좌우로 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화분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면 재료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가성비는 좋으면서 샤넬 천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샤넬 천을 뭐 검정색, 그 다음에 하얀색, 또 뭐 블루색 여러 컬러가 있죠. 겨울 느낌이 나는 그런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또 이런 테이블 그 송년회 꽃장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볼 같은 것도 달아주기도 하고 또 꽂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리사이클링입니다. 자, 또 하나 리사이클링 30대부터 계속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저만의 프리저버들을 해서 꽂아가지고 딱 진열을 해놔요. 그래서 이거를 블루색, 흰색, 핑크색 여러 가지 컬러로 만들어가지고 쫙 해놓으면 요게 이제 밑에고요. 이렇게 얘가 위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가져요. 유치원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프리저버들을 많이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지금 생화로 해서 홀더를 끼워가지고 한 거예요. 위에나 밑에나. 근데 홀더는 여기를 붙일 때 글루건을 붙이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홀더 그 위에서 묶어주시면 아무리 애들이 이렇게 갖고 놀아도 애들은 칼싸움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른들은 조용히 가져가는데 애들은 그냥 안 가져가. 야, 막 이래. 칼싸움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작년에 이렇게 빨간 컬러로 해서 초를 꽂았어요. 여기다 빨간 초를 꽂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사이클링도 꽃집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리사이클링을 미리 해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여러분 꽃집만의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하고 교육도 하시면 돼요. 자,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상품이 주는 효과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 그런데 꽃으로 하는 생태감수성은 3개의 기관을 담당을 해요. 꽃은 3가지에 반해요. 그죠? 컬러, 형태, 향기. 근데 사람은 꽃을 딱 주면 어디다 갖다 대요? 먼저
코에다 갖다 이렇게. 아, 이 꽃에는 향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옛날에 원시시대 때 꽃을 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때 그게 뭘까요? 저기에 꽃이 폈어. 그럼 막 서로 달려간대요. 아, 이건 내 거야. 왜? 거기에는 나를 먹여 살리는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꽃이 이뻐서도 중요하지만 그때에는 일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대요. 우울감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뇌파를 자극하고 또 어떤 심리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해소시키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감각을 좋아하고 또 다양한 꽃을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조화보다는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이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가져갈 때 어떻게 하냐면,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이 이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되고 한 2분의 1 정도만 넣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기사님들이 답답할 수가 있는데 PT병에다가 생화수면 연장제를 타서 가셔서 부라고 그래요. 봉지 하나 넣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서 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리본은 안 달고 항상 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테이블에 갖다 올려놓으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인사인독대. 난을 안 나가고 얘만 나. 그래서 난으로 돌아섰던 분들이 다시 오는, 그러니까 돌아간 분들이 다시 이렇게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때도 유리가 깨지니까 박스에 꼭 넣으셔가지고 잘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일단은 밑에다가 좀 빽빽한 꽃들을 스토크라든가, 요즘은 스토크가 나오죠. 그런 걸 넣어주고, 없다. 이게 없으면 그냥 와이어만 구겨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꽃만 이제 넣어주시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꽃과 꽃 사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밑에는 오아시스를 얇게 깔아요. 한 요 정도로. 다 깐 다음에 식물들을 놓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를 앞뒤 놓고 해주시면, 이게 아무리 제가 지금 버스 타고 왔어요. 이렇게 여기 붙이는 거는 제가 청바지로도 붙여봤어요. 너무 예뻐요. 밑에는 비닐로 이렇게 한번 여기를 다 이렇게 하시고 종이가 한 요 정도 올라오게 포트를 딱 놨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 같은 거를 여름용, 봄 이렇게 사서 하지 마시고요. 헌 옷, 버리는 옷, 바지 특히 잘라갖고 하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컬러감을 주시고 꽃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연과 같이 나무니까 시들면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거. 자, 여기는 시들면 식물을 가지고 그 고객이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문화를 형성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만의 특별한 상품을 준비해라.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고 소량 생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들도 고객을 유혹하셔야 돼요. 꽃과 반려식물로 공기는 맑게 마음은 푸르게입니다. 생태 감수성을 나와 고객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이런 결과가, 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농가가 일이 바빠집니다. 왜? 재탕을 안 쓰니까. 자, 그래서 생화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분화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KBS 아침이 좋다에서 독성식물 종류와 배치법에 대해서, 독성식물 알로카시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가 걔를 앙앙앙 먹어가지고 우악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KBS 전화가 왔어요. 근데 꽃집들이 대답을 못하는데 제가 했대요. 그래서 출연하게 된 거예요. 바늘로 찔러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아이들하고 반려동물한테는 치워주셔야 돼요. 그거 설명 꼭 해주셔야 돼요. 17년도에는 KBS에서 반려식물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17년도에 또 생방송 아침이 좋다해서 장소별 식물 배치법에 대해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식물 배치법을 아예 놓고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행복한 일상에 덧셈과 뺄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정심이나 욕심, 스마일, 불안 이런 것들을 꽃을 보고 스마일 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듀센 미소, 프랑스 철학자가 듀센 미소,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가 듀센 미소죠.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데모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상품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번 이렇게 꽃생활화 체험 교육을 받은 데모나 교육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